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이제 10월도 중순을 지나면서 연말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모셨는데요. 시장 방향성,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코스피는 지수를 잊어버렸어요. 그죠? 옛날에는 2,600, 2,700, 뭐 3,000 막 이랬는데 이제는 뭐 지수를 다 잊어버릴 정도 얼마지? 맨날 그 자리인 것 같고 그죠? 네. 섹터만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인데 그러게요. 미국은 잘 가는데 우리는 뭐 연말까지 이제 어떤 분은 연말까지 재미없을 거다 이런 분도 있어요. 연말까지 가지는 않고요. 제가 네. 판단할 때는 지난 8월 9월장 그리고 10월 들어서까지 시장 정체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장도 뭐 고점을 돌파하고 분위기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내용적 측면을 들어가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관심이 주목된 M7 종목들은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 시장의 흐름을 이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는 주요하게 세 가지 정도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지수의 상승. 그러니까 방금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 8월, 9월, 10월까지 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다들 잃어버리고 있을 만큼 지수에 대해서 관심도 또는 그러게요.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이 지수가 2,700, 800 또는 뭐 그 이상의 지수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해소되는 시점입니다. 우려가 해소되는 시점은 두 가지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미국에서 앞에 말씀하셨던 대로 지수 또는 시장 측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내용적 측면을 보면 좀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지점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M7보다는 다우나 뭐 이런 그죠? 네. S&P 네. 종목으로 들어가면 기존까지는 코카콜라 중심으로 한 소비주들이 강했고 맞아요. 네. 최근에는 또 캐터필러 같은 종목들이 또 강세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기존에 강했던 종목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조업 지수의 개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제조업 지수의 개선은 11월 초에 발표되는 이제 제조업 PMI 정도 흐름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한 5개월, 6개월 동안 지금 한 48 전후로 해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 50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50 이상으로 또는 50 근처에 뭐 최근에 6개월 흐름보다 대비 상승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내용으로 시장에서 인식할 것 같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비단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벌리 이제 그러한 그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발현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11월 초 데이터 확인이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의 경기 침체. 그다음은 그보다 좀 더 빠른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이제 미국의 이제 산업 생산도 중요한 내용에서 흐름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역대 미 대선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았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6번의 미 대선이 있었는데 대선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지난 흐름에서의 고점을 다 돌파하는 뭐 지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이런 과거 통계적 자료를 통해서 11월에는 지수장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엔화입니다. 저는 뭐 시장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여러 전문가분들의 시각이 각각 다르겠지만 세 번째인 거예요. 나가 미국 경기 대선. 미국 대선과 경기는 하나고. 하나의 네. 카테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우리 지수 상승을 돌릴 수 있는 트리거 미국 경기와 대선 하나, 두 번째가 엔화. 두 번째 엔화인데 저는 엔화의 움직임을 가장 그 국내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경험한 바에 원달러가 아니라 엔달러가 중요하다. 네. 제가 경험한 바에 가면 엔캐리 이 빠져나가는 이슈, 이탈 이슈가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요. 2005년, 6년에도 한 번 있었고요. 정확히는 한 2007년 정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호주 달러와 호주 금리를 기반으로 한 엔캐리 트레이딩이 있었거든요. 이때도 그때도 이탈하는 과정에서 지수에 영향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비슷한 현상들의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때 엔화의 움직임도 지금과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엔화의 캐리 자금 이탈이 마무리가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다시 국내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두 번째 시장 흐름을 판단한 지수
판단 지점이고요. 세 번째는 위안화입니다. 최근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중국 시장에 최근 이제 강한 상승이 나타나면서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시적일 수 있다. 왜 과거에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을 하는데 이번에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위안화가 최근에 7.32한 수준에서 연초 대비해서 계속 움직이다가 한 한 달 전부터 7위안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 금리 인하하고 중국과의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위안화가 하락을 하고 위안화가 하락하면서 외부에 나갔던 돈들이 중국 내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치를 판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경기 부양 이 세 가지가 시장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내용에서의 전체 큰 이제 맥락점에서의 그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10월 지나고 11월 가면서 네. 뭔가 좀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앞에 말씀드린 경기의 지표는 뭐 예정된 일정 차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11월 1일 이렇게 발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위안화 같은 경우는 엔화 같은 경우는 최근에 148엔 9엔까지 올라왔습니다. 140엔 살짝 하향했다가 그래서 이제 안정권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캐리 자금 이탈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국면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거의 소멸되는 내용에서 악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차에 대한 내용들은 뭐 1차, 2차, 3차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인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진행이 되죠. 뭐 철강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관련한 석유화학 종목들이 최근 단기적으로는 조정받고 있지만 바닥 찍는 과정에서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고 전반에 이러한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될 때 시장은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초점 맞춰가지고 시장에 대한 판단으로 예.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수가 돌리려면 결국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리고 매수를 해줘야지 오르죠, 사실,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외국인들이 파는 건 결국은 한국 시장을 파는 게 삼성전자 팔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데 네. 요거 한번 네. 제가 준비한 자료 같이 한번 네.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요거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나빠서 또는 부정적으로 경기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시각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 지금 보시는 그 자료 그림을 같이 보시면 삼성전자 지분을 이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예. 삼성전자 외국인의 지분은 지난 20년 동안 아주 높을 때 일시적으로 높을 때는 60%였고요. 아주 낮을 때 일시적으로 낮을 때는 45%였습니다. 근데 20년 평균을 보게 되면 낮을 때는 50% 수준이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이 다시 매수에 들어오는 매수 전환하는 지점이었고요. 55%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20년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삼성전자 좋다. 반도체 경기가 좋다라고 해서 뭐 60% 70%까지 산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지도 않을 거이고요.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이점이 있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지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입니다. 이때 대략 한 12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세계 경기 좋아지고 일본 경기 좋아지고 하는 과정에서 지수에 대한 접근 차로 삼성전자를 매수하기도 했으나 과거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었어요. 특이하게 지난 12월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53.5% 정도 아주 평균치 중간 지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초 그리고 5, 6,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56.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12월에서 올 7월까지 12조 원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집중화되면서 뭐 반도체 겨울론도 있고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긴 했지만 기존에 샀던 그러니까 53.5%에서 56.5%까지 올라가는 3% 수준에서의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 빠져나갔거든요. 이 지분 관계된 그 외국인의 매수는 캐리 트레이딩과 관련된 유입된 자금에서의 삼성전자 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어느 정도 다 소진됐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매수로 또는 관망의 흐름으로 전환될 지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기대감들을 주셨는데 과거의 경험상 보면 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의 피크를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지수를 보면 2,610인데 네. 그리고 연말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업사이드가 뭐 러플리 약간 지지선으로 보면 네. 일단 2,700 한 800 그죠? 네. XE 정도. 네. 3,000 보기는 모르는 거지만 그죠? 그렇죠. 7, 800인데 네. 연말에 국내에도 보면 또 지금 뭐 어쨌든 양도 차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연말이면 그 양도 차익 문제 해결돼도 네. 결국 대주 양도세는 또 남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연말에 고질적인 또 매도 물량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또 코스닥이 약하고 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 말씀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말까지 그러면 시장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지수 저점 찍었고요. 미국 시장은 고점 돌파하는 분위기에서의 최근 상황 나타나고 있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로 고점 근처에서 돌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흐름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고점이라고 하면 2,700포인트가 최근에 박스넷의 고점 상한선의 흐름이거든요. 올 연초에 JP 모건에서 국내 종합지수를 2,800을 예상했던 보고서들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올해의 시장에서의 흐름은 저도 개인적으로 2,800포인트 수준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출발해서 저는 11월 지나가고 12월까지 해서 2,700포인트를 넘어서고 2,800까지 가는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는 형태의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지수 움직임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는 주요 쟁점, 이슈의 전환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부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의 흐름이 나타난다든가 그리고 주변주 소부장단, 네네. 이스페타시스 예를 들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이스페타시스가 강하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전 같으면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한미반도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한미반도체 따라가지 않거든요. 예.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풍선 효과로 부각이 됩니다. 전기전자 쪽도 비슷한 형태의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뭐 아직은 확실하게 확산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현대기아차 가는 것이 아니고 부품주에서 뭐 그렇죠. 네. 화신이라든가 SL이라든가 서현이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이거는 무슨 요인이냐면 우리가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거래대금이 작다. 거래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거래대금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시장에 투심이 개선돼야 되고 투심이 개선되려면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벤트는 앞서 말씀드린 경제지표의 확인이 나와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의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지점이죠. 이 부분은 이번 주 11월 1일, 네. 이번 주 다음 주 11월까지 해서 그 부분들이 확인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시황은 이제 앞에 말씀하신 거 들었고요. 우리가 네. 뭐 주요한 섹터는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러면 대형주 중심 대형주가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한적이라면 중소형주 플레이? 그럼 어떤 섹터가 좋은 거예요? 섹터 전략. 11월 이후에는 네. 대형주 중심으로 한 시장 재편이 될 거기 때문에 11월 겨냥해서는 대형주를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대형주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섹터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11월 이전 단계 짧게 보면 이번 주 다음 주 주간 흐름 내에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중소형주 중심이었어요.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섹터로의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짧은 시각에서는 중소형주, 큰 이제 11월 겨냥한 전략에서는 대형주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자동차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중국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 중국의 경기 부양 내용과 맞물려서 자동차 업종의 경기 민감주들이 부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올 연초부터 기억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연초에 가장 강했던 그리고 6월까지 가장 강했던 섹터는 자동차 업종입니다. 1월 장에 가장 강했고요. 5, 6월 달에 또 추가 상승. 그랬나요? 네. 기억이 안 나. 현대차가 그랬습니다. 네. 물론 가장 강한 건 AI 기반으로 한 하이닉스가 네, 강했지만 네. 업종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네. 자동차 업종이 강한 업종에서의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봐야 되는데 자동차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주목받았어요. 그러니까 7월에 삼성전자가 88,000원 고점 찍으면서 전체 시장의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8월부터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근데 7월부터 자동차 업종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빠졌거든요. 뭐 실적에 대한 부정적 견해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내에서의 바닥점을 계속 다져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동차 업종이 민감주 형태로의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첫 번째 타겟팅해야 되고 그 내에서도 부품주가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러게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보니까 예, 연초에 강했네요. 네, 연초 예, 현대차 기준으로 하면 20만 원 밑에서 그죠? 네네. 18만 원 이쪽에서 고가가 29만 9,500원. 그죠? 3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죠? 제가 이제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네네.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제가 네, 한번 예. 읽어드리면서 지금은 구술로서의 제가 설명을 드린 네.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한번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위안화입니다. 위안화의 고점 찍는 부분에서의 돌아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항생지수가 이 부분과 크로싱되면서 고저점이 동일한 지점을 보여줬거든요. 네. 위안화가 꺾이는 지점에서는 항생지수가 저점을 정확하게 해당 시점에서 찍어줬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흐름들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지점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 부분에서 국내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은 삼성전자냐, 현대차냐 라는 지점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도 일부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약간 시기적 차이를 보여주는 가격 진행이 보여졌고 현대차는 앞서 보여드린 위안화의 흐름과 항생지수의 흐름과 자동차 업종의 특성은 동일하게 흐름이 진행되어졌던 부분을 감안해 본다라면 과거 주가 흐름에서도 중국 시장의 개선된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날 때 자동차 업종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이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자동차 업종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뭐 연초 그리고 5, 6월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연초에 현대차 굉장히 강했고요. 5, 6월에도 흐름의 연속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 먼저 선 조정 받았고요. 하반 경직 보여준 이후에 지금 전환하는 단계에서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을 대비한다라면 네. 11월, 12월 또는 짧은 구간에서의 단기 대응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시장 관련된 뭐 겨울 논쟁이 그죠? 네,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런데 네, ASML 실적 쇼크로 허리케인까지 태풍까지 불어닥쳤습니다, 그죠? 아이고 될만하면 이렇게 발목을 잡는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김대중 대표님 반도체 시장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ASML 실적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난 분기에 ASML 실적이 좋았느냐 아닙니다. 맞아요. 그 옛날에 지난번도 안 좋았던 기억이 나요. 네, 안 좋았습니다. 근데 좀 이번에는 좀 과도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했던 부분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소부장 종목은 그 레거시 반도체가 강한 이제 그 수요가 폭증될 때 소부장 종목들이 올라오고 여기에 대한 실적치가 반영이 되거든요. 당연히 지난해까지 해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수요가 없었고 여기에 대한 실적치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치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관련한 하락은 좀 과도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인데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황이 해외에 있는 반도체 기업 주가 대비해서 좀 과소평가, 저평가, 못 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비단 이제 가격 비교를 제가 꼭 해본다라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40불 고점에서 100불 살짝 깨는 40% 조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네. TSMC도 190불에서 130불 수준까지 한 40% 조정받고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25만 원 고점에서 15만 원까지 한 40%, 42% 조정받고 지금 19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적정 수준으로 가격으로 회귀하기 위해서는 뭐 23, 4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8만 원, 19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가격차가 지금 현격하게 벌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비단 얘기할 필요가 네. 없는 수준에서의 그렇죠. 상황인 거고요. 예. 그럼 반도체 겨울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내 반도체
상황에 대해서 주가만을 본다면 겨울론에 대한 그 의견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섹터의 업종 내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엔비디아라든가 TSMC의 형태와 SK 하이닉스를 보면 여전히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저평가가 확실한 흐름의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한번 다시 넘어가서 반도체 겨울론에 대한 해석점과 한번 이해를 해보게 되면 네. 삼성은 이번에 실적 나왔습니다. 세 가지 악재 요인이 있었죠. 퀄테스트. 두 번째는 반도체 겨울. 여방. 예. 실적 뭐 안 좋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기업 문화, 내부적으로 기업 문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의 조직 문화와 지금의 네. 조직 문화가 좀 바뀌었다라는 건데 제가 하나하나 이제 한번 요 부분을 깨보겠습니다. 퀄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두 번의 뭐 실패, 공적으로 두 번의 실패가 있었고 이제 세 번 연말 즈음에는 통과를 회사 내에서도 확실시 얘기하고 있고 뭐 통과될 거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차에는 퀄테스트 통과할 거라는 대부분의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그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내 삼성전자가 만약 국내 어디에 뭐 납품을 한다고 하면 대기업에 그죠? 그런 구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죠? 뭘 만들어서 삼성이 국내 대기업들과 한다면 벌써 어쨌든 역학 구조에서 다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뭐 외국 기업이 날짜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뭐 삼성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통과 안 시키는 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 테스트는 뭐 통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겨울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올해 삼성전자의 매출이 역대급일 겁니다. 지금 보면 왜냐하면 지난 3분기 실적도 79조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80조를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경기가 가장 좋았던 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73조 정도 수준에서의 매출 규모를 보여줬어요. 물론 이익치는 좀 다르죠. 그때와 지금의 이익치가 그때는 한 13조 정도 영업이익을 발생했고 이번에는 뭐 다 포함해서 그 이하의 수준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 반도체 경기와 비랜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3.5불에 4불 사이였어요. 당연히 좋은 가격에 그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익치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디램 가격이 2불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불 살짝 깨고 뭐 흐름이 꺾였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현재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 규모적 측면은 좀 늘어났는데 이익치 부분에 있어서의 상황을 보면 견조하다라는 해석으로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3, 4불대에서 매출과 디램 가격이 2불대에서의 매출을 비교했을 때 이번에 나온 실적치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라는 저의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겨울 매출 늘어나고 수요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익치가 좀 줄어든 것은 디램 가격이 이전 대비해서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익치가 좀 줄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번에도 2조 원 이제 뭔가 좀 뭐지 영업 배단에서 반영이 됐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거 감안하면 숫자로만 보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후 뭐 내년 뭐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내년 상황을 이제 미리 예측해 보면 웨이퍼 공급량을 우리가 많이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의 웨이퍼가 몇 퍼센트 정도 투입량이 되느냐에서 이제 6개월 뒤, 3개월 뒤 이제 반도체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예상을 하거든요. 지난 2분기에 대략 한 80%, 75에서 80% 웨이퍼 공급량 전 공정에 대해서 한 75에서 80% 공정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정체 흐름을 보였거든요.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80% 내외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예상하는 게 한 90%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만 장 정도가 풀로 들어가는 웨이퍼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한 90%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현재 분위기를 보게 되면 내년도 반도체 경기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내년에 바로 반도체 경기 꺾인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의 흐름과 경기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나 주가는 과하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죠. 과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시황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캐리 자금 이탈과 관련된 매도가 되어지는 상황 하에서 주가가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과거 주가 상황에서도 보게 되면 뭐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바로 회복력을 보여주는 주가 상황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라고 보십니다. 일정 기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자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이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지난 삼성전자가 82,000원 고점 찍을 때와 88,000원 고점 찍을 때를 보게 되면 주가가 계속 횡보하거나 조정받은 다음에 하이닉스가 칠 때 주가 바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금의 하락과 주가 조정은 시간의 관계이고 일시적인 현상이고 개선될 수 있는 여지에서의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럼 SK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는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치면서 같이 좀 충격을 받았는데 하이닉스는 좀 실적이 다를 거다. 이 지배 효과 때문에 그죠?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요. 실적 발표 안 했는데 그죠? 삼성전자를 넘어설 거라고 네. 예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때문에 동조화로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로 투심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이 투심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저평가 또는 하락하고 있는 또는 못 가는 이유에서의 상황이고요. 이 부분도 삼성전자의 개선점이 나타나면 뭐 동조화의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먼저 보면 네. 소부장은 좀 뒤로 하고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입니까? 매수 의견입니다. 네. 매수 의견이고 색깔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한미반도체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동조화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하이닉스는 15만 원에서 그래도 18만 원, 19만 원까지 반등을 줬어요. 그렇죠. 한 20%, 25% 반등을 줬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그만큼 못 경우는 올라왔죠. 9만 5천 원, 10만 원 근처에서 11만 원, 한 10% 정도 네. 수준의 반등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하이닉스의 반등치보다 더 크게 반등을 주는 게 일반적 수준에서의 가격 진환이었거든요.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실적치가 지난해 5월 초 중반까지는 실적치가 개선치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가 이번 3분기, 4분기 예상치까지 판단해 볼 때 이제 정체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관심도가 컸던 종목들에 대한 이차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관심도가 컸던 종목과 기대치가 컸던 종목에 대한 주가 반응도가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흐름으로 보고 있고요. 이 관심도는 저는 소부장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플러스 소부장의 종목들 소부장 내에서도 AI와 결합되지 않은 종목들로의 접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소부장단은 지금은 사실 하이닉스 쪽 계열들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한미반도체 좀 약하지만 일스페타시스 강하고 그죠? 네. 지난번에 참 이오테크닉스가 한번 움직이긴 했었다 그죠? 그러면 소부장에 대해 관심주는요? 그러니까 네. 하이닉스 밸류, 하이닉스 향 종목들을 보면 한미반도체, 테크윙이라든가 뭐 이런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부품주 내에서 저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 전망치를 볼 때 주가의 개선된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테스트 업체죠, 리노. 네, 맞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의 주가를 보게 되면 그 AI 반도체가 움직이기 직전 단에서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해서 AI 흐름이 완전하게 시장에서 부각되기 이전 단계 제일 강했던 섹터이거든요. 그리고 이 리노공업을 중심으로 한 이제 부품 관련 또는 테스트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은 실적이 반도체 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해서 부품주 내에서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탑픽으로 소부장 내에서 판단해 본다면 리노 같은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리노공업. 결국 이제 그 후공정단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쪽이고 리노공업은 지난번에 약간 또 이 스마트폰 네네.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좀 특화를 보이는 쪽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실적이 다른 소부장의 종목들 대비해서 긍정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뭐 한미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는 네. 시각이 어떠세요? 이수페타시스는 최근에 이제 분류를 할 때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먼저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기대치가 컸던 상황 하에서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물량이 많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 자체가 좀 더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수페타시스는 그간의 움직임 자체에서 한미반도체 결을 다리했기 때문에 개인의 집중화된 물량이 없다라는 측면으로 좀 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죠. 네. 보너스로 한 가지 질문만. 네네. 엔비디아는 조정받을 때 사면 됩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네. 이 단호하게 바로 그냥 그러면 한 1초 생각하다 답변하실 텐데 그냥 마가 없이 바로 아니오라고 해서 왜요? 왜냐하면요. 네. 최근 엔비디아가 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전체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일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할 때 평균 거래량이 4, 5억 주이거든요. 근데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2억 주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되지 물론 이제 가격 면에서 절대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래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금 구조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2억 주 미만의 거래를 형성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하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네.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차가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지금 사는 시점에서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죠. 네. 2차 전지가 바닥 짚고 잘 가는 것 같더니만 네. 다시 좀 조정권입니다. 왜 빠집니까 또? 네. 2차 전지를 접근할 때 이렇게 네.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2차 전지만 움직였던 것이 아니고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강한 날은 2차 전지 약하고 2차 전지 약하면 뭐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강하고 네. 뭐 이런 제한된 수급으로 핑퐁. 네, 핑퐁하면서 주가가 움직였거든요. 시장은요. 제가 해석하는 지점으로의 내용을 볼 때 지수가 박스 내지는 정체된 과정에서의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항상 성장주가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해서 2차 전지가 바닥점 찍고 일부 상승을 보여주는 과정에서의 그나마 다행스러운 주가 상황을 보여줬는데 지수가 여전하게 2,700 고점, 2,500 저점으로의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2차 전지는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에서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성장 섹터에서의 흐름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IT 플랫폼, 로봇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흐름 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쉬는 구간에 정체되어져 있다. 다음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네. 과정에서 최근 흐름이 진행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어쨌든 주도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주도주가. 확실한 주도주가 아니고 그죠? 네. 이 순환매의 그 원오브 댐이기 때문에 네. 그죠? 제한된 에너지 속에서 다른 쪽이 에너지를 뺏기면 여기가 약하고 그렇죠. 다른 쪽에 또 많이 오르면 이쪽이 좀 다시 풍선 효과처럼 온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2차 전지 전반의 앞으로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좀 다른 각도로 네.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2차 전지와 2차 전지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악재라고 한다라면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캐즘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캐즘 현상화 문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녹여 들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2차 전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에서의 상황은 저는 첫 번째가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solutions을 비롯해서 SDI와 SK의 설비 투자 비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지난해 올해 해서 대략적인 금액으로 연간 단위로 7에서 1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회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대략 7, 8조 정도를 연간 단위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설비 투자에 대해서 좀 과도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1조 원을 영업이익 내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7, 8조를 설비 투자로 연간 단위로 집행한다는 건 굉장히 과도한 투자이거든요. 그런데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 설비 투자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우리가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를 이번 연말부터 도입을 한다라고 해서 LG 솔루션에 주문을 줬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AI 칩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56조 원에 대한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7조 원에 대한 설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나쁘고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 설비 투자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바로의 수주가 발생하게 되면 설비 투자에 대한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주가 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전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테슬라가 4680 주문이 있었다라는 점이 설비 투자에 대한 효과치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어서 2차전지 전체에 대한 그림을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 얘기지만 이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엔비디아 이제 주가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뷰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뷰도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주요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주가가 140을 넘어가서 150, 160, 170 가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납품하고 있는 최대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의 실적치가 개선된 데이터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실적치가 여전하게 저조한 형태에서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엔비디아에 대한 그 추가 수주가 더디어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2차전지로 가져와서 보게 되면 2차전지가 지난해 올해 과도하게 어찌 보면 기업의 규모 대비해서 과도하게 투자되어진 설비 투자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점에서의 내용의 발주가 나타나게 되면 주가는 여기서 바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내년 상반기, 내년 후반기까지 이 추가 수주가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돈만 투자하고 이 설비를 놀려야 되는 부분으로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차전지 업종의 주가 상황은 긍정이냐 부정이냐고 판단할 때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 효과가 언제 나타나는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의 수주 네. 그리고 어제 오늘 나온 내용이지만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로부터 또 LG 솔루션이 수주를 받은 내용들이 그렇죠. 있죠.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둘, 셋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은 앞으로 개선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네. 업황으로 보면 그죠? 뭐 네. 단기적인 수급이나 뭐 이슈가 노이즈가 아닌 업황으로 보면 어쨌든 개선 추세로 간다. 다만 그 시간이 결국은 말씀하신 건 실적으로 나타날 건데 그죠? 네. 뭐 업황이 좋아지는데 실적이 계속 나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걸 확인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 조금 확인했죠. 이번 네. 3분기 실적에서 LG 솔루션의 실적을 보게 되면 네. 지난 분기 뭐 그 IRA 그 저기 뭐냐 부당 그쵸 받는 금액을 제외하고서라도 개선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숫자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은 찍은 것으로 숫자적 측면에서 저점을 찍은 것으로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2분기 실적을 보였던 영업이익 8천억 이상의 실적을 찍기 위해서는 내년도 후반기 정도 상황이 되어야지만 그 정도의 실적치가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이전과 같은 주가 상황의 흐름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네. 그러면 결국은 양극재가 강할 때의 시장의 그 어떤 기류는 그 기대감이었단 말이죠. 그죠? 네. 실적보다는 네. PR이 100배 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성장률은 100배 받을 수 있지만 네. 근데 다시 좀 주가가 이제 기대감이 빠지면서 제자리 오고 나서 바닥 찍어가는 거는 결국은 이제 셀사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 말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업황이나 실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어찌 보면 그죠? 네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도한 성장보다는 회복의 로직을 본다고 하면 역시 뭐 셀사가 앞단에 서 있겠네요. 세일사가 간다, 네. 양극재가 간다, 네. 소부장이 간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예. 모든 업종에 있어서 주가 전환이 나타날 때는 대표주가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의 하이닉스가 가야 소부장이 가는 거고 현대차, 기아차가 가야 뭐 부품주가 가는 거고 뭐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 흐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근데 2차전지 그동안 대표주는 뭐 최근 몇 년에 LG 엔솔이아래 에코프로였으니까.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로 네. 세일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은 이러한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양극재는 안 간다. 세일사만 간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대표주가 먼저 가야 나머지 소부장이든 뭐 네. 양극재이든 음극재이든 이 종목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게 LG 엔솔이네, 그죠? LG엔솔이죠. 네. 근데 LG엔솔 같은 경우에 많은 재료들이 지금 부각돼 있고 가격적으로 보도 31만 원, 42만 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뭐 40만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기간 조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연말 정도까지는 이러한 진행이 나타날 거 보고 있는데 바닥은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죠. 지난해 7, 8, 9월에 올라갔던 것처럼 뭐 10% 20% 주가가 움직이면서 빠른 탄력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부분들이 시장에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대 수준을 조금은 낮춰야 하지 않을까. 바닥은 찍었고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에서의 분위기는 만들어졌을 때 이 탄력도와 강도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전보다는 기대 수준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2차전지 업종의 뭐 셀사가 됐건 양재가 됐건 소부장이 됐건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적으로 특정 종목이 2차전지 업종 내에서 강하게 움직인 종목이었고요. 비슷한 결을 가지고 예. 흐름들이 비슷하게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이전에 뭐 몇 달 전만 해도 어떤 특정 종목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 음극지라든가 뭐 기타 동박이라든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예, 강했는데 예. 최근은 일괄적으로 흐름들이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긍정적인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면 현재는 셀사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강한데 그것도 셀사 내에서도 LN솔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강한데 네. 궁극으로는 업종 내에서 키 맞추기가 결국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이 최근 40한 3만 원 고점 찍고 지금 40만 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상방으로 가격을 돌려세울 때 예를 들어서 43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 양극재이든 다른 소부장의 종목들은 탄력을 가지고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기다렸다가 LG엔솔이 43만 원, 44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새롭게 신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지점이 보여진다. 그러면 그때 양극재 또는 소부장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그렇죠.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그죠? 네. 옛날에 잘 나가던 종목들. 그렇죠. 에코프로 BM. 네, 그땐 다 잘 갔구나. 포스코 퓨처엠 네. 네, 맞습니다. 잘 갔고. 그리고 이제 한번 꺼진 이후에는 사실 뭐 엔캠 이런 것도 시세 한번 냈잖아요. 한번 그죠? 냈죠. 네. 그다음에 뭐 리튬 소재주 이건 좀 빼더라도 그죠. 네. 그렇게 뭐 많이 갔었는데 동박도 한번 갔고 그죠.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가요, 그죠. 네. 같이 가는데 그러면 이제 대장주 혹은 이제 기업 중심으로 보자. LG엔솔이고. 그다음에 그럼 대장주군으로 형성될 수 있는 그게 뭐 소재나 셀을 떠나서 LG에너지솔루션 다음에 기업은 그럼 뭡니까? 굳이 순서를 세우자면 포스코 퓨처엠 정도를 제일 최선호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유는 역시 그 소부장 내에서 숫자가 그나마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이후에 움직임에서 가장 최선호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정도가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접근 선호도를 가져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기업별로 조금 뭐 이렇게 우리 논점이 그렇게 간 이상 네. 기업별로 얘기를 좀 해보면 산업 얘기는 했으니까 네. 사실은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는 약간 지주사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처음에는 뭐 에코프로가 우리가 2차전지 뭔지 모를 때 그죠? 네. 엄청나게 바람을 불이켰고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치점 산업이 이렇게 꺼졌다 올라오는다는 게 주목을 못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이전 같은 같이 오르더라도 네. 이전처럼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는 힘들다. 어렵죠. 어렵다. 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2차전지 업종으로 움직임이 진행되었지만 지금도 현재 PBR 철강이 기준이나 많죠. 전체 네. 내용을 보면 저평가는 맞습니다. 음. 철강 업종으로 분류해서 판단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투자 관점으로 현재 보유 비중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내가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를 내 계좌에 가지고 있다면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으로 트렌드 타는데. 이동하는 게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조정의 폭과 흐름을 보게 되면 비슷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교체를 해줘야지만이 나중에 탄력적으로 움직였을 때 가격 그렇죠. 괴리를 네.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교체 매매 이전 동일 그 종목 내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좋은 전략이죠. 스위칭. 같이 네. 빠질 스위칭. 때, 네. 같이 빠질 때 뭐 올라갈 때까지 정한수도 놓고 기다릴 수 없고요, 그죠? 그쵸. 같이 빠진 상황에서도 결국 시장이 이 내용이 변하면서 다시 전환했을 때 뭐가 빨리 가느냐, 그죠? 그걸로 이제 스위칭 해주는 전략은 좋죠. 네. 쉽진 않죠. 왜냐하면 손실이 많이 났을 텐데, 그죠? 예? 고점에 비하면 그렇죠. 물리부신 분들은 거기서 이제 스위칭하는 게 쉽진 않지만 손이 잘 안 나가실 그러니까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근데 거의 손익률로 보면 동일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종목 교체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러면 약간 트레이딩 구간으로 그때 그죠? 흐름이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주가 먼저 움직이고요. LG엔솔이 먼저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 양극재 종목들이 키 맞추기 위해서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따라 있는 소부장 종목들이 움직임이 진행되고 피날레 이후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제 불특정으로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흐름이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진행은 셀사, 양극재, 소부장 이 흐름으로 진행될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2차전지 기업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뭐 몇 가지 기업을 좀 더 얘기해야 되는데 네. 할 얘기 많죠. 그렇죠. 많은데 굳이 저에게 만약에 하나만 더 하라면 삼성 SDI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네. 셀사 가운데서도 제일 견조했잖아요. 그죠? 실적도 그렇고 캐파도 처음에 안 늘리다가 나중에 했고 뭐 전고체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죠? 근데 최근에는 엔솔 갈 때 삼성 SDI는 못 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이산지 내에서 네. 아까 얘기한 키 맞추기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얘도 조금 더 올라오면서 네. LG엔솔을 쫓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이산지 업종 내에서 네. 최선호주를 개인적으로 픽하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 SDI를 픽하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주가 상황에서 보면 뭐 셀사 대비해서도 양극재사 대비해서도 주가의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을 찾아볼 수도 있는데 뭐 재료적 가치는 굉장히 많죠. 전고체 선두 기업. 그렇죠. 그리고 유럽 쪽에 기대감도 있고. 네, 그리고 숫자적 측면에서도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그렇죠.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핵심은 LGsol루션은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이고요. 삼성 SDI는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해서 기관들 시장 대응과 관심도가 삼성 SDI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외국인 매도하고 기관이 사는 구조로 최근까지의 흐름들이 진행됐고 과거에도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진행될 때 가격 변화에서의 키 맞추기는 되어질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 상황에서 흐름이 좀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교체 매매가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필요하지는 않는데 좀 보유 관점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수급상 네. 외국인의 간택을 받지 못했다. 그게 그렇죠. 그죠? 네. 네, 그게 큰 차이네요. 사실은 LG엔솔 올라온 것도 외국인 기관이 사주면서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같이 사주면서 움직인 건데 그만큼 이노베이션은 SK 이노베이션 죄송하지만 조금 뭐 그렇죠. 결이 다르고 SDI는 그게 보면 수급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네. 근데 수급의 개선 상황은 일정 흐름,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뭐 투자자 매매 주체가 시각이 변화할 때는 바로 주가 회복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료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패턴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죠. 2차 전지 투자 전략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